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공매도 개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여기서 더 미뤄진다면 올해는 정말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유권자 1,500만 명에 영향을 주는 만큼 여당이든 또 야당이든 이번에 해결하지 않다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결국 패배할 것이란 시각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더라도 모처럼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고용 지표들은 거의 다 발표가 됐고요. 이번 주에 있을 CPI 쪽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올해 지금 12월도 얼마 안 남고 있습니다는 예, 올해 증시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홍영권 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그 국가별로 보면 예. 어느 국가가 가장 좋고 어느 국가가 가장 낮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다 좋긴 했는데 미국 쪽이 특히 좋았고 뭐 인도 쪽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대부분 다 연초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예. 세계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11월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좋았는데요. 국가별로 보면은 역시 그 인도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중국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홍콩은 뭐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어느 국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주식자의 마음이 갈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주말에는 미국의 그 11월 실업률이 나왔죠. 예. 전월에 그 3.9%에 비해서 3.7%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그다음에 물가는 이렇게 매파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 주식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예. 사실 주가가 올라가서 역시 미국 증시는 상당히 탄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용지표 서로 엇갈렸죠. 그렇죠. 금요일 날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고용지표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좀 느슨하다. 그래서 시청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업률이 문제였습니다. 예. 당초 3.9% 정도에서 3.7%로 내려서 노동시장의 그 페이크 문제, 그렇죠. 이 논쟁이 종료를 좀 미뤄졌습니다. 그런 만큼 홍익국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일이죠. 예. 11월 그 CPI가 발표됩니다는 FOMC 앞두고 양대 지표 하나인 물가 지표가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간대에 1년 인플레 기대치가 나왔죠. 예. 1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전월에 10월에 4.5%에서 3.1% 낮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추세라면 지금 11월 달에 10일에 발표되는 CPI의 그 예상치가 3.2%까지 나왔는데요. 예. 이게 한 3.0 내지는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알아봤습니다는 3.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면 인플레 타겟팅이 2%지만 예. 1%에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반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그 지난주에 내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침체 우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경기가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연착륙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였기 때문에 오늘 그 김지은 PD께서 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골고루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증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FOMC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화정책 회의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렇게 아침에 일정을 월요일 날 쫙 해주는데요. 굉장히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김지은 PD께서 이렇게 새롭게 늦다리시는데요. 예. 굉장히 저도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 주 내용에선 시청자 여러분 유난히 관심 있는 게 미국의 마지막 그렇죠. 페드 회의, 또 ECB의 마지막 회의, 예. 그리고 일본행 회의도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시 선진국 회의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사실 내년에는 그 페드라든가 ECB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 거로 이렇게 되는데 예. 과연 BOJ가 통화 정책이 이게 출구 전략을 무엇을 걸 것이냐. 그러면 선진국 간에는 미국, 유럽은 내려, 그 일본은 올려. 그러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이버전스 발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건 오랜만에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바로 달러 약세가 누그러지고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엔화가 강세되고 그 다음에 사실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엔화가 약세되는데 지난 주말에 사실 플래시 크래시가 나서 그렇죠. 14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시적 현상이다. 다시 145엔대로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결국은 144.9까지 올라가는 예.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 만큼 경제 여건이라든가 또 엔화 강세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일본의 그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출구 전략해서 엔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엔화가 강세되면 일본 경제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141엔 가니까 바로 엔화 그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원엔 환율이 850원 떨어졌을 때 이때는 그동안은 이제 엔화의 그 매입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고했는데 예. 이 원엔 환율이 850원 정도 떨어졌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엔화 보유 포지션을 롱 포지션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밀레이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했고 취임사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그롤 마우스인가요? 예, 거기서 빅마우스. 김 PD께서도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정이라. 근데 결국 지난달 말에 이게 당선됐던 밀레이 그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죠. 예. 많은 이슈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으니까 예. 결국 경제정책 공약들을 이제 시행에 옮기는 게 가장 관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레이 정부의 그 경제정책의 공약이라는 것은 전기톱 공약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예. 시청자 여러분 전기톱 공약인데요. 전기톱 공약은 아르헨티나가 좌파 정부에 이렇게 그 오랫동안 만연돼서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가서 결국 아르헨티나 국민이 지금 부족하지만 말레이 정부를 선택한 게 된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봅니다는 턱선도 많이 기르고 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부켈레 얘기를 했습니다는 제2의 부켈레가 아마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게 결국 이 자국 통화인 법정 통화의 폐쇄화를 좀 포기할 것이냐. 예. 지금 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 옆에 그냥 더 예, 하고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 코스염을 깎았네요. 예. 저도 뭐 깎았어요. 깎은 걸 보여주시네요. 대통령 취임 때 준비한 건가요? 예, 그전까지는 이제 코스염을 많이 기르고 해서 에콰도르의 제2의 부켈라 이렇게 하는데요. 코스염이 맑고 나오니까 얼굴은 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제 모습이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제 모습은 뭘까 하는 측면은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상당 기간이 시장 경제 복원에 따라서 경제 성과가 어려운 것은 너무 급진적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법정 화폐를 이렇게 폐지한다. 이게 미 달러를 법정 화폐로 한다. 이 달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의 폐쇄화를 포기하고 통화 주권을 포기한다 하면 예.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미국의 속국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깝게 하겠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인데요. 이게 상당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시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을 폐지하겠다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법정화폐 폐지와 중앙은행 폐지는 사실상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르헨티나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말레이 정부가 출범하긴 합니다는 좌파 정부가 아직도 굉장히 득세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화폐 개혁과 같은 급진적 정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이렇게 각종 정부 부처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있던 것이 경제장관은 누가 임명될 것이냐. 그리고 재무장관은 누가 임명될 것이냐. 중앙은행은 뭐 폐지가 된다니까 중앙은행은 총재는 빨리 임명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장관과 재무장관이 과거 2015년서부터 2019년 지금의 우파 정부에 해당되는 마크리 정부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 마크리 정부는 뭐냐면 과거 2014년에
아르헨티나의 그 채권이 디폴트했던 테크니컬 예. 디폴트했던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부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이 그 디폴트가 되면 그건 차리티 킹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 않겠느냐. 예. 근데 2015년부터 우파에 해당된 마크리 정부가 출범했거든요. 근데 이때 중앙은행에 했던 사람이 이제 캠퍼스라는 사람이 경제장관으로 들어왔고요. 재무장관도 이렇게 새로 임명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실 마크리 그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었던 달러레이션, 법정화폐 폐지, 그 다음에 중앙은행 폐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레이노믹스의 소위 이렇게 전기톱의 그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달러레이션, 폐쇄와 폐지와 중앙은행 폐지는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은행 폐지와 관련해서는요, 사실 좀 좋지 않은 선례도 하나 있습니다. 중국 쪽을 보면은 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나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오히려 아르헨티나 경제를 좀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중국이 중국의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폐지가 됐다. 예. 또 인민은행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그렇죠. 쪽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모두에서 올해 중국 증시가 굉장히 연초 대비해서 거의 못 올라왔습니다. 홍콩은 빠지고 예. 그런 과정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 투자자로부터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무력화됐다는 것은 뭐든지 안 투자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같은 경우는 충격적인 얘기가 됐는데요. 예.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도 내년에 중국을 추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사들도 다 빼거든요. 그 이유 뉴스 보셨습니까? 예. 지사들도 이제 골드만삭스의 지사들도 그다음에 JP모건의 지사들도 빼겠다.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 고객과 또 프롬프트 트레이딩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을 중국에 투자하겠느냐.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뭐냐.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과 공산당이 중국의 모든 금융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좀비가 됐다. 그래서 경제정책 총괄은 허얼평이 담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인민은행이 무용화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이렇게 돈에서 돌아가는 것은 중국 경제가 군주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제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국가 구성의 3요소로 보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에 해당되는 인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민과 국민이 발행하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가 구성의 3대 요소거든요. 예. 왜 중국이 이렇게 사실 집단 지조 체제하면 절대 군주제 이렇게 어떤 그 전횡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진타 같은 경우는 많은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또 모든 금융권도 장악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정책의 군주화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경제 정책이 군주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냐 외국인 기업도 빠지고 외국 자본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도넛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유망 국가 축원에서는 대부분 다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 폐지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올해의 유사한 관행으로 볼 때에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에서 벌써부터 좌파 세력에 엊그제 이렇게 바뀌어서 정권을 내줬던 좌파 세력의 강한 저항감이 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해주실 얘기가 참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개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지금 이 정부와 국회가 미적거림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참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렇게 사실 그 공매도, 예. 개인 양도세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시위가 저는 뭐 시위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인데요.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렇죠. 거센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개인 투자가들이 이 문제를 긁고 나온 게 아니라 정책 당국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 주겠다 하면 개선해 줘야 되는데요. 말만 꺼내놓고 여러 가지 미적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대주 양도차익도 어차피 좀 완화시켜 주겠다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조정해야 되는데요. 자,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이게 가급적 보유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이렇게 그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거리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제도 모두가 개인 투자가를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미적거릴까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유불리만 따지는 분위기다.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모처럼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이것을 좀 그렇죠.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될 때 이것을 좀 개선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목적대로 개인대로 한다면 사실 여야가 이 문제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져갈 때는 총선이 유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것이 유불리만 따져가지고 자꾸 지연시키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전부 총선에서 불리하고 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와 관련돼 있거든요. 예. 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가 국민의 힘이 되겠죠. 여가 패면 현 정부 입장에서 조기 레임덕이 처리할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증시를 비롯한 모든 경제 정책은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데요. 포퓰리즘은 배제해야 된다. 정말로 이 총선에서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고 이게 목적이 개인 투자가 국민을 위하는 건데요. 예. 선출직이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의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이것을 뭐 어떨 때는 속도가 내고 어떨 때 이거 꺼내고 또 불리하겠다 생각하면 이게 지연시키면 사실 이 포퓰리즘인 성향인데요. 모든 경제 정책은 사실 포퓰리즘은 배제해야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공매도 금지 시행 이후에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전이 되지 않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아니겠습니까? 네, 공매도 금지를 설정할 때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보고대로 예. 주가가 떨어진다, 외국 자본 이탈된다,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이 나왔으면 충분히 공매도 금지에 따라 주춤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또 공매도 금지 기간에 여러 가지 개인 투자가를 위한 제도 개선 측면에 주춤할 수 있다. 기관 투자가들이 예견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예. 근데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외국 자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12월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11월 6일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3조 원 이상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당초 우려했던 기관들이 얘기했던 우려 사항이 없다면 예. 자, 공매도 금지 기간에 꼭 6월 말까지 가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좀 이것을 좀 개인에게 불리한 운동장을 좀 개선해 달라 하는 그래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꺼내신 분 있잖아요. 공매도 금지했을 때 꼭 6개월을 지켜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매도는 전산이라든가 이런 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유리한 환경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면 다시 말하면 시장 조성자에서 개인들이 불리한 환경만 되지 않는다면 개인들도 공매도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황대학교 모 교수가 개인들이 공매도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글을 쓰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운동장이 평평한 운동장이 돼 있으면 개인들도 공매도를 원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좀 아실 필요가 잠시 상세하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좋은 감정을 좋은 각도인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평평한 운동장만 돼 있으면 지금 일부 교수들이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얘기하는 시각과 개인 간의 사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공매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자주 열립니다. 예. 근데 여기서 공청회 할 때 금태협에서도 무슨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거기 얹는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 방송에서는 공매도에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던 입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패널들이 그 방송의 입장대로 패널을 설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금티업이 뚝 앉혀 있는다. 다른 유관기관 앉혀 있는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핑계로 해서 자꾸 제도 개선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이 개인 투자 관리를 위하는데 왜 공청회 참여부터 끼워넣기식을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동선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건 현장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해가지고 현실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됐을 때 현장에서 이 제도 개선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론만 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 자 어쩌다 한번 또 지금은 공매도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대학 교수님에서 현장을 알고 우리가 미국의 마튼 스컬것처럼 제라미 스컬것처럼 현장가 이런 사람은 민감하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현장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다 개인 투자가들의 불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리로 나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공매도에 이렇게 사실 불리한 여건만 하면 정부 당국에서도 내년 6월 말에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빨리 단축시켜라. 개인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기본 여건만 했으면 원하는 금지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개인 투자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말 사이에 결국 이 불만감이 고조에 달한 개인 투자자들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이 거리로 나오는 데에는 그만큼 암적 단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1,500만 명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7, 8번을 같이 묶어서 오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압력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 당국, 국회와 그다음에 기관과 카르텔 문제, 이상하게 카르텔 문제, 또 유관 단체 회장도 기관이 돈 내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물론 일단은 이런 카르텔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선출직입니다. 누구를 우선해야 됩니까? 국민을 우선해야죠. 그래서 국민을 우선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이 왜 공매도에 이렇게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 조성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를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전적으로 허용해주면 불법 공매도가 판치게 되거든요. 이걸 좀 건절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왜냐? 그 불법 공매도를 건절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불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시를 비롯한 경제 정책은 국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외국인을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시는 국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국익 관점에서 봐야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미국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제적은. 오늘도 무슨 칼럼에 이렇게 다른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다 허용하는데 예.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건 잘못된 거죠. 경제정책은 우리 국익이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순기능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기본이 이렇게 잘 갖지 않았으면 역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건전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대주주 양도 차익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식으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총선에서 미뤄지면 정책 당국도 여당도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정책 당국과 여당 입장에서 당신네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꺼내셨으니까 이것이 지금 10억인데 30억이든 50억이든 전 개인적으로 50억을 이렇게 됩니다. 그럼 50억 당장으로 가기 어려면 30억, 50억이든 해야 된다. 말을 꺼냈으면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에서 지금 개인의 보유 물량이 많습니다. 예. 지금 안심하고 미적거려서 지금 넘어가? 그러면 정책 단계 입장이 확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가든 현행 제도는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그 물량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주가 떨어집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총선에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꺼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이 대주주 양도 문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공매도와 대주주 양도세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